최근엔 모래 유실로 마을을 지켜주던 해송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구간이 1.4km 구간이 지금 이 마대 쌓아놓은 부분이 다 그까지가 다 해송이 있던 자리지. 거센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던 해송들. 그러나 오랜 세월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푸른 해송들은 잔해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해안 침식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막으려 해도 손쓸 새도 없이 쓸려나간 모래들. 이런 해안의 황폐화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저기 모래 절벽이 만들어졌고 해안을 밝히던 가로등과 400여 그루의 해송들은 뿌리채 뽑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나 많아요. 이래가지고 뭔 해수욕장을 하냐 말이야. 자연이 준 이런 모래를 궁천항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복구가 안 됩니다. 예,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봐봐요. 지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심각한 모래 유실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막말려가지고 참. 주민들은 바로 옆마을에 건설된 항만 시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평 해수욕장과 이웃해 있는 곳에 완성된 궁촌항. 그런데 이 항구 건설이 뜻밖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해안 침식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근데 이 해안 침식이라는 병이 앓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주로 하천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래가 바다로 나오지 못해서고요. 그것은 댐이라든가 또는 수중 구조물이라든가 많은 그 문화가 발전하면서 놓여져야 되는 그러한 구조물들 때문에 모래가 막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평 해변의 해안 침식은 해안 구조물에 의해 해류의 흐름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변화된 해류가 모래 이동을 막고 특히 너울성 파도의 에너지를 증가시켜 침식을 가속화시킵니다. 문제는 해안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40여 가구의 주민들입니다. 파도가 조금만 거세게 불어도 바닷물이 혹여 주택가를 덮치진 않을까. 주민들은 1년 365일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힘들지. 지금도 뭐 파도 소리가 세게 들릴 때는 좀 불안하지요, 바다에. 어떤 것 때문에 좀 불안해요? 파도가 가니까 또 뭐 많이 쳐가지고 또 어디 뭐 나가구나. 특히 피서철 같은 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수욕장을 내가 17년 동안 하다 보니 피서객이 놀다가 뭔가 뭐 잘못되는 게 없나, 사고 나서 한시 뭐 낭떠러지니까 위험하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둘이 아니죠. 지난 1년간 관찰한 원평 해변의 모습입니다. 1년 만에 빠른 속도로 침식돼가는 해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해안 침식. 문제가 심각해지자 침식 구간에 다시 모래를 채워넣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약 1.4km의 백사장을 메꿔야 하는 작업. 총 220여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복구 사업은 앞으로도 3,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 200여 미터의 복원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백사장의 침식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삭막해진 해변이지만 맑고 깨끗한 원평 해변을 추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안식처가 되었던 모래사장.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우린 상상할 수 없는 비용과 노력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국내 최대 인파가 몰린다는 해운대 해수욕장. 넘실거리는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넓은 모래사장은 해운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면 어느새 사방이 뿌연 모래바람으로 뒤덮입니다. 모래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기 일쑤. 해운대 모래가 어딘지 달라졌습니다. 되게 하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흰색이었는데 요새는 조금 뭐 씨름장 모래 비슷한 느낌이라고. 옛날에 거의 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느낌상. 지금은 되게 넓어진 것 같고 모래도 많고. 해운대 해수욕장 역시 해안 침식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연안 정비 사업으로 백사장은 넓어졌고 과거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백사장 복원 사업. 총 사업비만 435억 원이 들었고 63빌딩을 채우고도 남을 막대한 모래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한때 40m 수준이었던 백사장이 약 100여 미터로 넓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양빈 사업 과정에서 해운대 모래 질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안정화된 모래다 보니까 모래 질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기존의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보다 아마 상태가 더 좋습니다. 요거는. 그러나 백사장을 메울 모래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적합한 모래를 구하기 위해 전국의 바다를 찾아 헤매다녔고 사질이 유사한 울진군의 모래를 투입하려 했지만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서해 앞바다 모래를 최종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모래가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상에 있는 모래를 쓰면 좋은데 육상에 있는 모래는 지금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나오는 게 건축용 골재용으로도 서해 이젯하고 남해 이젯 그 두 가지 모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걸 쓰게 되는 거죠, 저희가. 각 지역별로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모래들. 입자가 굵고 하얀 해운대 모래에 반해 남해안은 검은색을 띠고 서해안의 모래는 입자가 곱고 미세합니다. 서해안의 모래로 복구한 해운대 백사장이 바람에 쉽게 흩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백억의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백사장을 갖게 되는 동안 한쪽에선 그만큼의 모래를 잃는 곳도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바다모래 채취 허가 지역은 총 4곳. 서해 지역인 인천 구롭도 인근 바다와 태안 앞바다, 그리고 군산 서쪽 어청도 해역과 남해 욕지도 앞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 해사 채취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서해안입니다. 지난 20년간 서해안 전역에서 바다 모래들이 쉬지 않고 퍼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모래들은 대부분 수도권의 건설 현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래 채취 작업. 이대로 계속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2억 5천만 루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양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그 400km 정도 됩니다.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 위에다가 폭이 25m, 그 다음에 높이가 25m에 해당하는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 양을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그동안 퍼낸 겁니다. 먼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한다고 해도 해저 모래를 퍼 올리게 되면 깎인 만큼의 모래를 채우기 위해 해안의 모래가 바다로 이동을 합니다. 결국 해사 채취로 인한 해안 침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화 꽃이 아름답게 피던 인천의 대이작도 역시 해사 채취로 옛 모습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모래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안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동안은 뭐 유리를 채취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 아니면 이제 건설용 골재로서만 봤는데 이제는 좀 시야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강모래 그동안 많이 파서 아파트 많이 졌잖아요. 이제 강모래가 없으니까 바닷모래까지 텄는데 이 바닷모래도 이제 얼마나 남아있는지 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모래양은 약 200톤. 병원을 짓는 데는 약 3,000톤의 모래가 필요합니다. 또 1km의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만도 약 3만 톤의 모래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도로와 건물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바닷가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군산 수산업의 중심인 비응항. 오전 어시장에선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매에 나온 생선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제철 생선들로 가득했던 어시장이 썰러가기만 합니다. 과거부터 파시가 열렸던 군산은 남은 물고기를 밭의 비료로 이용할 정도로 생선이 넘쳐난 곳이었지만 이젠 옛 명성이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뭐 경매를 하다가 뭐 시간대로 하자면은 거의 아침에 오전에 시작된 경매가 오후 2시까지 연중 이게 계속 흘러오게 갈 정도로 하루 종일 밀판할 수 있는 물량이 있었는데 이 양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의 뭐 오전 중에 마무리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경제 수역 쪽에 EEZ 쪽에 모래 채취를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영향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과연 바다 상황은 어떨까? 어민과 함께 직접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통발 어업을 하고 있다는 안현철 선장. 군산에서 나고 자란 그는 군산 토박이 바다 사나이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첫 조업을 시작해봅니다. 붕장어와 꽃게 몇 마리가 잡혀 올라옵니다. 붕장어. 내심 기대를 하며 다음 통발을 끌어올려 보는데 통발 안을 채우고 있는 건 고기 대신 쓸모없는 불청객들 뿐입니다. 아니 근데 고기 별로 없고 지금 불가사리밖에 안 보이네요. 바다가 황폐화가 됐다고 해야지. 기름값이라도 벌기 위해 그물을 끌어올려 보지만 언제부터인가 물고기 씨가 말라버렸다 할 정도로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확량이 없을 모양입니다. 평소에 이 정도 잡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래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씨가 말렸다고 해야 돼. 그 모래 제치는 데 보면은 모래가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모래에 있는데 근데 그 산란할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리니까 이런 영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향이다 보니까 지켜야 하고 또 이 바다 생활하다가 어디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송치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 고기를 잡고 있어야죠. 모래 채취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산란지가 사라지면서 결국 어민들의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 채취가 자연 생태계마저 서서히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채취가 일어나고 있는 가까이에는 그 잘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생장하기가 좀 어렵고 거기에 그 살고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성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그 동물 플랑크톤들의 이제 난 생산율이나 또는 그 먹이 섭취율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채취가 안 일어나는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정상적인 그 생태계 구조가 이제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생태계가 일단 변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업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주 씨는 요즘 매일 선착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모래 채취 기간 연장을 앞두고 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래배들 그 모래 채취하는 거 보셨어요? 아, 근데 밤에 하니까 모르죠.
그렇죠. 밤에 와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아니 뭐 채취가 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작업 나갔을 때는 그 배들을 어찌 볼 수는 없겠네요. 오늘 배들 다 희재에서 보니까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들은 저쪽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생업이 달린 문제니 어민들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다 환경을 파괴를 하고 수산 자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고 그냥 채취만 한다. 무분별하게 채취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찰이 심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정을 취소를 해달라 요구도 많이 했었고.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이 바다모래 채취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민들은 강한 목소리를 내며 뭉쳤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골재 채취 기간이 점점 늘어나 2016년 12월까지 연장되자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양환경조사와 영양 분석을 해달라는 어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지난 7년이란 세월 동안 서해의 황금 어장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고만하든 그 안에 결과가 나와요. 이 부분이 지금 서해 이지에서 모래 채취하고 있는 배 모양입니다. 예, 모양입니다. 배 보면 직접 모래 채취선에 올라타 사진을 찍었다는 김 위원장.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유 물질이 해수층을 뒤덮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유물은 해류를 타고 확산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부유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펌핑을 함으로써 부유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화재나고 연기나고 뭐 다 마스크 쓰고 소방관들 뭐 다 산소통 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네들 부유사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물고기들한테는. 그래도 숨은 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채취가 바다와 어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죠. 물론 제가 태어난 게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 바다를 파괴를 하고 그럼 뭐 우리 국가에서 뭐 골재 수급 대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지만은 우리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모래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참. 바닷속 모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바다 모래를 되돌려주는 일이 곧 바다를 살리는 길입니다. 너른 갯벌이 펼쳐지는 태안군 해안. 갯벌엔 갖가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지락이 유명한 이곳은 몇 시간만 캐도 바구니 한가득 담아낼 정도입니다. 아낙네들이 열심히 바지락을 캐는 동안 한쪽에선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모난 바구니에 여러 종류의 갯벌을 담아 바지락 종패를 연구 중입니다. 갯벌연구소 박광재 박사팀이 바다 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바다모래 대체제로서 굴폐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실험 시설입니다. 앞으로 이제 굴폐각을 산업 폐기물이 아닌 바다에서 바다모래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래가 섞인 갯벌에서만 산란과 서식을 하는 바지락. 부족한 모래 대신 굴폐각을 이용해 바지락 양식을 하는 방법은 없을지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 방조제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모래가 사라진 갯벌. 지금 이쪽 퇴적물을 보면은 굵은 모래가 없고 지금 뻘이 이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이렇게 캐더라도 바지락이 좀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뻘이 많은 곳에는 바지락이 이제 살기가 좀 어렵죠.
지금 이 지역은 이렇게 굵은 모래를 좀 뿌려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굴패각과 모래가 섞인 갯벌을 조금만 긁어내자 수십 개의 바지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엄청나게 이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바다와 공생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바지락 생산량이 좌우가 되는 거죠. 바지락 수확량이 감소해 고민하던 때 대체 모래를 사용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해 어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아졌습니다. 한 2, 3년, 한 4년 정도는 아주 그 바지락이 고갈되는 상태에다 이제 모래 살포하면서 이제 우리 어민들 소득이 많이 늘었죠. 예. 우리 어촌계가 제가 하면서 20억, 작년이가 26억 이렇게 매출 올랐어요. 여기 한두 시간 오면은 쌀 한두 가마씩 오르니까 이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의 저금 통장. 다시 바다로 돌아온 모래. 모래는 지금 우리의 바다를 살아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동해안의 월천 해변. 해변이라곤 하지만 하얀 백사장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는 건 고운 모래사장이 아닌 대형 콘크리트 블럭들입니다. 몇 년 사이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해변은 몰라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그 바다에 들어가려면 맨발로 거의 수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발을 안 잃어버리려고 요 무태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거의 발이 뜨거워서 끝까지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넓었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도로가 나면서부터 모래가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 생기고부터는 많이 없어졌어요, 모래가.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나간 해안도로와 인근에 들어선 LNG 생산기지가 월천 해변의 해안 침식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해안 침식 원인을 연구 중인 관동대학교 신범식 박사가 월천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범식 박사가 주목한 곳은 너울성 파도를 막기 위해 해안가에 설치한 대형 방제 블록인 테트라포드였습니다. 이건 이 테트라포드라는 것이 모래사장 위에 올라가면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서 발바닥 밑에 모래가 이렇게 쓸려 나가는 것 같은 그렇지만 이렇게 테트라포드 밑에서 모래가 급속도로 빠르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를 막기 위해 갖다 놓은 이 테트라포드가 결국은 모래의 이동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월천 해변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해안선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인공 구조물들로 인해 해안 침식이 더 빠르게 일어난 월천 해변. 모래사장이 사라지면서 마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민박과 농수산물 판매로 생계를 이어오던 지역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도가 넘쳐오더라도 모래사장이 있으면 그 파도의 크기가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해안도로 쪽으로 파도가 넘어가는 현상을 줄여주는 게 모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걸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테트라포드를 우선 갖다 놓게 된 거죠. 파도의 완충작용을 해야 하는 백사장이 유실되면서 거센 파도는 마을 앞 해안도로를 덮쳤고 도로가 갈라지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 언제 또 마을로 들이닥칠지 모를 파도 때문에 주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백사장이 사라진 자리엔 이젠 불안과 공포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세운 구조물들이 이젠 마을을 더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해안 도로를 일부 복구하긴 했지만 여전히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 해안의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위해 개발한 것들이 자연재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백사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걸까? 관동대학교 첨단해양공간 연구팀과 함께 모의 실험을 실시해봤습니다. 실험은 백사장과 방풍림이 너울성 파도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력을 지녔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제 크기를 축소해 한쪽엔 모래사장과 방풍림이 있는 해안 마을 모형을, 다른 한쪽엔 해안 도로만 존재하는 모형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 개의 너울성 파랑을 동시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래사장이 없는 건물들이 한꺼번에 쓸려나갑니다. 이와는 달리 백사장이 있는 마을은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았습니다. 백사장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백사장 배후에 있는 민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는데 파도가 굉장히 큰 파도가 왔을 때 이러한 백사장이 없다면 상당히 많은 파도가 그냥 민가를 덮치게 됩니다. 파를 흡수시켜주는, 에너지를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제의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안의 난개발이 불러온 결과는 모래를 사라지게도 하지만 또 원치 않은 곳에 모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첨단 해양공간 개발 연구팀은 해마다 해안가의 모래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가로막혀 해류가 변화돼 모래 유실이 일어난 원평 해변과 달리 인접한 궁촌 해변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해변 전체 가운데 부분은 침식이 되고 이 침식된 모래가 북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천과 바다 사이에 모래 둔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인위적으로 틔우지 않는다면 항상 저기는 이제 하천수가 나갈 곳이 없는 거죠. 산과 강에서 내려온 하천수가 빠지는 길목에 모래 둔덕이 생기면서 하천수가 고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일단 막히게 되면 하천 자체도 굉장히 표사가 밑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홍수 시에 어떤 치수, 이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철저한 분석도, 환경에 대한 배려도 없이 했던 일들은 도미노처럼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오직 바다만 바라보며 살았던 김양수 씨에게 변해버린 백사장은 그저 안타까움입니다. 그 당시는 모르죠. 뭐 그대로 늘 그대로 있던 모래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퇴적이 침식이 일어나가지고 모래가 한 개도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래가 이 귀하고 존귀하고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래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그는 끝까지 고향인 이곳을 떠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래를 지키는 일은 모래를 소중히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바다 바람이 빚어낸 자연의 선물이자 천연 기념물인 신두리 사고. 해안 사고인 이곳은 폭풍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던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고는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토지기거든요. 이곳 신두리 사고 역시 무분별한 모래 채취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실되는 모래를 막기 위해 포집기를 설치하고
주변의 개발도 제한했습니다. 이 높이가 이제 좀 낮아졌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보다 한 1m 정도는 낮아졌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자연유산을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하거든요. 우리만 이것을 보고 우리만 이렇게 느끼고 이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후손들한테도 이제 물려줘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모래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다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살아 숨쉬게 하고 또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그 모래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